유일하게 오른 가격대거든요. 바로 20억대 이상의 실거래 건수는요 10%가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자산가들은 움직이고 있고, 그럼 어디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서울 사람들의 서울, 거주지 외에 다른 서울의 어떤 주택을 많이 갖고 있냐? 조사를 했더니 서울 사람들의 서울로 급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수급이 좋고 개발 허지가 확실하고 일자리가 좋은 곳,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골라야 오를 땐 더 오르고 떨어질 땐 덜 떨어지거나 더 오히려 호재를 맞아서 오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비정상화의 정상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매브리온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하우스노미스트로 활동 중이신 조영강 대우건설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연구원님이 올해 이 초자산가 유동성이 서울을 밀어올릴 것이다. 사실은 지금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 집값이 좀 빠지는 그런 국면이고 또 그런 댓글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금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걸 이제 믹스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네, 뭐 집값이 빠지고 있죠. 일주일에 마이너스 0.01%씩 거의 비슷하게 매주에 그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서울에 실거래가를 다 뜯어봤어요. 실거래가를 가격대별로 뜯어봤거든요. 그래서 6억대 이하의 그 실거래가 건수는 21년의 거래 건수가 20년 대비 70%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6억에서 9억도 한 40% 감소했고, 유일하게 그런데 오른 가격대거든요. 바로 20억대 이상의 실거래 건수는요 10%가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 토마 피케티라고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해진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들이 빅데이터를 써가지고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라는 걸 내놨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세계 자산가 상위 10%가 얼마나 세계 자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70, 80? 76% 맞았습니다. 제가 알고 답한 게 아닙니다. 네, 76%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2021년이고요. 2000년도에는 그럼 어느 정도였냐? 56%예요. 20년이 지나도록 상위 10%가 우리나라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려면 이런 변하지 않는 지표를 봐야 되는데, 아까 실거래가 20억 이상만 올랐다고 했잖아요. 서울은 거래 건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비싸졌으니까. 그러나 자산가들은 움직이고 있고, 그럼 어디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서울 사람들의 서울 사람들 자기가 거주하는 거주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거주지 외에 다른 서울의 어떤 주택을 많이 갖고 있냐? 조사를 했더니 용산이에요. 용산의 25%는 용산 사람들이 아닌 서울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높은 비율이에요. 제일 높은 비율이에요. 결국에는 용산은 뭐예요? 장기적으로 용산공원 축으로 해가지고 세 개의 여의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뜨는 게 한남 재개발, 그리고 동부 이촌동,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계속 가지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를 해도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줄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서울 사람들이 서울로 급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성수 전략 정비 구역 있죠.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4개가 이제 같이 가고 있는 4개 구역이 막차였던 이 구역이 이제 건축 심의까지 갔어요. 이제 건축 심의라 하면은 이제 재개발의 한 6부 능선 정도.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2040 서울 플랜이 나와서 한강 그 층수를 이제 확실히 이제 문서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 갈 것이고, 또 동부 이충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빙고에 신동아 재건축이 이제 작년 1월에 조합성이 났습니다. 서울에 평지면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5%? 한 0.7% 정도. 0.7%요? 네. 아유, 진짜 없네. 요 기준은 뭐냐면 1970년대 한강 매립해서 생긴, 왜냐면 거긴 다 평지에 매립했으니까. 그죠. 경사로 매립하진 않았을 거고. 그게 면적을 세면 0.7%예요. 또 한남 재개발은 이슈가 뭐냐면 보강역이에요. 신사에서 용산까지 가는 게 진전이 안 돼요. 거기가 이제 주한미군기지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주한미군 반환이 지금 누가 될지 장담을 하지 못하는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신분당선도 계속 이제 쳐다만 보다가 결국에는 그러면 비껴서 가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변수죠. 한남 재개발이 이제 좀 경사가 적고 남쪽으로 한강을 내다볼 수 있겠지만 지하철이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생기면은 상반기에 또 이 두 곳이 이제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님의 뷰는 오르는 데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도 이런 질문 참 어색하긴 한데, 저도 10년간 주택시장을 보면서 당연히 오르는 데는 오르고 떨어지는 게 시장의 논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에는 경기도 연천 최북단에서 여기 해남 아무 아파트가 없었어요. 이게 여러분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저는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역마다 수급이 다르고요, 부의 수준이 다르고, 어느 쪽은 철도가 개통되고 어느 쪽은 철도가 개통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다 올라와 버리다 보니까 지금 전환되는 과정이에요.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가장 안전한 것은 수급이 좋고 개발 허지가 확실하고 일자리가 좋은 곳,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골라야 오를 땐 더 오르고 떨어질 땐 덜 떨어지거나 더 오히려 호재를 맞아서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누구도 뭐 3년 5년을 정확하게 막 몇 프로 오릅니다, 이걸 맞추기는 어려운 노릇이지만
그런 것들을 해지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모멘텀으로 다시 돌아오는 시장이다. 네. 비정상화의 정상화다라고 보시죠. 강남 집값도 일시적으로 작년, 재작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쉬었다 가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님 생각은 후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전자에 가깝습니까? 후자에 조금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퉁쳐서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25 이상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많이 올랐겠죠. 그리고 다만 피해야 할 것은 중년주택 15년에서 25년 애매한 이런 부분들이 버블이다 막 뉴스가 나오고 이러면은 사실 여기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없이 오르는 부분들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20억 이상 고가 주택에서 예를 들어 신고가 계속 터진다 하더라도 그게 작년이나 재작년은 그 밑에 급간에 있는 집들의 집값 상승을 불쏘시개 역할하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렇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나요? 올해? 지금 서울의 실거래가를 다 해보면 상위 10%가 한 18억 정도 돼요. 경기도는 상위 10%가 8억 정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7억 6억짜리 서울에 좀 애매한 객지를 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더 보태도 경기도에 가장 좋은 데를 사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작년에 경기도 인천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이죠. 차라리 그런 것들이 낫죠. 왜냐하면 애매한 급지보다는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서울 집값이 조정받을 때 이럴 때나 다시 가치를 올려서 다시 들어가는 부분.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인천이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파도 타기가 밀려난다고 보는데 너무 비싸서 밀려나기보다는요. 너무나 현명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차라리 비껴서 지금 좀 가라앉으면 다시 들어가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서울 수도권 집을 카테고리로 상중하로 굳이 이제 나눈다면은 상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꾸준히 우상향을 찍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중이랑 하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중은 아까 말씀드렸죠. 고령주택, 중년주택, 신축이 있는데 고령은 호재가 있으면 날아가는 것이고 신축도 뭐 3, 4%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집이 없어요. 중년주택은 사실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락세가 올 수 있는 거죠. 가파르게 오른 것들은. 하는 어떻게 하세요? 하는 일단 거래 아파트가 없습니다. 서울에 거의 그런 아파트가 없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정말 오래된 외지의 이제 아파트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매수세가 실종이 된 거죠. 왜냐면 그런 그 돈으로 여러분 어디 나선다고요? 경기로 가야 되니까. 간다고요. 이거는 지금도 여전한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경기의 상급지는 올해도 갈 수는 있나요? 상급지도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분당도 상급지고 과천도 상급지고. 근데 너무나 이제 달라서 뭐 얘기하기 뭐 어렵긴 하지만 상급지도 마찬가지로 상위 10%는 그래도 한 13, 14억까지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왜 가냐? 일단은 GTX라는 호재가 있고 뭐 과천이나 분당처럼 워낙 기존의 일자리들이 양지의 일자리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약간 대체제로 선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강남에서 대체제로 학군이나 뭐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급지는 계속적으로 가고 역시 뭐 중년주택 같은 경우도 뭐 힘을 잃겠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중년주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보도되는 것들 이제 뭐 뉴스나 한번 보세요. 어떤 아파트가 떨어졌다. 그렇게 연수를 한번 보세요. 아까 15년, 25년 15에서 25? 예, 25년. 그러니까 신축으로도 안 되고 그러다가 재건축으로는 안 됐고 하지만 이런 애 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준비한 게요. 이제 우리 신통 계획이 화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구원님 이 질문지를 제가 잘 보니까 좀 덜 뜬 한강변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신통기획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용산이나 성동보다 더 빨리 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구 지정 빨리 해준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내년에 뭐 오세훈 시장이 계속 간다면 더 탄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 신통기획이 앞으로 서울을 이제 쥐락펴락 하는데 선정된 곳을 보면은 구별을 딱 하나씩 해놨어요. 공평하게. 맞아요. 그렇게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정치 논리입니다. 그래서 강남보다 강북이 뜨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내보세요. 공평하게 줘야 되죠. 근데 공평하지 못한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잠실의 장미 1, 2, 3차가 재건축에 선정했어요. 또 천호 뉴타운이라고 예정이 있었어요. 천호역 그 현대백화점 있는데 거기 천호 재개발이라고 계속 오래된 건데 거기도 3군데나 재개발이 선정이 됐어요. 거기에 이어보세요. 잠실역과 천호역의 한강 라인이에요. 그쪽 이어보시면은 근데 거기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잠실에 크로바 진미크 그렇죠. 진미크가 있죠. 있네요. 얘는 이제 분양만 남았어요. 몽천 토성에 있는 그죠? 네, 분양만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사이가 또 새로운 신축의 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 딱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서울시장을 주도할 거다. 서울을 떠나서 우리 경기 인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분당에도 잠깐 해봤는데 올해 분당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한이 돌아오는 첫 해잖아요. 이런 변수를 포함해서 경기 인천에서 올해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수도권은 일자리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방의 인구가 막 감소해서 작년 뭐 최근에 지방보다 수도권 인구가 많아졌어요. 물론 자연적으로 출산을 안 해서 감소되는 경우도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의 2030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수도권으로 많이 갔어요. 2020년에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순 이동, 순 유입되는 인구가 8만 명인데 이 2030 세대만 빼보면 9만 명이에요. 전체 세대의 순이동보다 2030 세대가 순이동한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치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는데 훨씬 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이런 2030 젊은 세대층이 만약에 경기도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 더 가는 거예요. 인구의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할 뿐더러 또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좋은 일자리, 지방의 인구, 젊은 친구들 흡수하면서 그곳이 더욱더 커지는 부분인데 요건 또 코로나랑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오미크론도 지금 뭐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이 임시 방편으로 지금 뭐 터지면 다시 재택으로 갔다가 네. 다시 막 혼돈의 연속입니다. 네. 이러면 사실은 재택 일이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직장인도 아실 거예요. 아이를 옆에 끼고 근무를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카페 매출이 더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뭐예요? 제3의 일자리. 대기업 본사 같은 경우에는 본사와 집이 아닌 제3의 분산 오피스를 선택할 겁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위성 오피스를 두고 거기다가 일단 퇴근해라 예. 라고 할 것인데 어디다 설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는 경기도 지역의 베드타운이겠죠. 그래야 왔다가 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경기도 1기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서울의 근처에 있고 주택이 많아요. 그럼 또 1기 신도시는 뭐예요? 지금 이제 리모델링 활성화되고 있어요. 예. 저도 뭐 건설업에 있지만 건설사에서 TFT를 만들었다는 팀을 만들고 모든 건설사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성을 봤다라는 것이고 현실적인 대안이고 작년에 3월에 일산에 처음으로 조합이 설립된 데가 있어요. 문촌 16단지라고 이게 구축인데 되자마자 26평이 5억에서 8억으로 갔어요. 이야. 이게 리모델링인데 여러분 재건축이 더 좋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대안의 시대라고 저는 또 2022년 대안의 시대? 대안의 시대다. 리모델링 뭐 방 3개 있는 아파트 이런 대안 시대가 갈 수밖에 없는데 리모델링이 선도할 거고 중요한 거는 분당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성남에서 이제 상반기에 그걸 발표합니다. 성남시 리모델링 재정비 계획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다가 할 거냐, 어떤 아파트가 리모델링 하기에 좋냐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요. 리모델링이 어디가 될 건지 보고 싶으신 분들, 성남에서 분당에서 또 어떤 지역들이 유망하다고 보고 싶은 분들은 네. 이게 이제 계획안이 나오면 꼭 참고하셔서 아, 이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도 얘기해 주세요. 인천. 인천 역시 일자리인데 뭐 송도야 뭐 바이오 이런 일자리들이 아시죠? 뭐 주식하는 분들은 다시겠지 뭐 삼바나 뭐 SK 뭐 이런 데들이 있고 또 청라는 뭐예요? 하나금융그룹의 본사가 이전이 확정이 됐어요. 청라는 금융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학병원도 하나 유치를 했죠. 그리고 수소 생산 클러스터라고 거기서 이제 보고회를 했어요. 청라에서. 그래서 뭐 수소나 이런 부분도 유명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 일자리들이 모여진다. 그래서 뭐 송도와 청라 부분이 일자리에서 유망한 지역이다.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